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 잠깐 멈추고 이 이야기 딱 5분만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드셔도 안 잡히던 혈당과 혈압이 마트에서 1,000원이면 두세 개는 사는 이것 하나로 석 달 만에 정상 수치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요. 그런데 이건 제 진료실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러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거나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여 있으시나요? 밥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이유 없이 나른하고 눈이 스르륵 감기시나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2번, 3번씩 잠에서 깨시나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 최신 발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600만 명 중에서 57%가 고혈압까지 함께 앓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혈당과 혈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뇌경색이 올 위험이 혼자 있을 때보다 무려 3.7배나 높아집니다. 3.7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아닙니다. 병원에 더 자주 가시라는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마트에서 1,000원이면 두세 개는 사는 그것, 바로 오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흔한 오이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 흔한 오이가 어떻게 약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오이가 왜 당뇨와 고혈압에 그렇게 강력한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오이 속에 숨어있는 5가지 핵심 성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셋째, 오이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실제로 석 달 만에 혈당과 혈압을 잡으신 분의 하루 루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다섯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오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섯째,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로 뛰는 황금궁합 음식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쪽에 먼저 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진료실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일입니다. 72살 최영수 할아버지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몫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처음 뵀을 때부터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는데 다리를 조금 절뚝이셨고 신발을 벗으시는데 발등이 심하게 부어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고 5년 전부터는 혈압약까지 추가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퉁퉁 붓는다는 거예요.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이고 신발을 신으면 발등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자꾸만 화장실을 찾게 된다고 하셨어요. 밤에 2~3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시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는 늘 기운이 없으신 거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무릎도 아프고 힘이 없어서 공원에 나가기도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 이 어르신이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자식들 키우느라 손주들 보느라 평생 당신 몸은 뒤로 미루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침마다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드셨어요. 특히 과일을 아주 많이 드셨습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 이 3가지를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건강 챙기려고 드시던 바로 그 과일들이 오히려 혈당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하신 일이 알고 보니 혈관을 더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최영수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몸에 좋다는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물론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좋은 음식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과당이 문제가 됩니다. 이 과당이라는 게 설탕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 계십니다. 저는 최영수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더 드시라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특별한 건강식품을 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는 것, 바로 오이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아세요? 오이요, 그게 뭐가 좋다고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들 그러세요. 그런데 석 달 뒤에 다시 오신 최영수 할아버지는요,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셨고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은 절반으로 줄이셨고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분명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이렇게 강력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 혈관은 집안에 있는 수도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잔뜩 끼면 물이 잘 안 흐르고 압력이 높아지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혈압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에요. 나트륨이 혈관 안에 쌓이면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 자체가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물을 계속 넣으면 터질 것처럼 팽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강제로 내보냅니다.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쫙 빼주는 거예요. 오이 100g에는 칼륨이 약 147mg 들어있습니다. 중간 크기 오이 한 개가 대략 300g 정도 되니까 오이 한 개만 드셔도 칼륨을 440mg 넘게 드시는 겁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2015년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요, 칼륨 섭취량이 하루에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칼륨을 늘리는 게 혈압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싱겁게만 드시는 것보다 칼륨을 채워주는 게 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오이 한 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시고 딱 2주 만에 손발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양말 자국이 사라지고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몸속에 고여있던 물까지 같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발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신다면요, 그건 여러분 몸이 나트륨을 제대로 못 내보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이가 바로 그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강력한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어센칠인 건 오이가 가진 5가지 비밀 중에서 겨우 첫 번째일 뿐이에요. 두 번째부터 5번째가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특히 세 번째 비밀은요, 의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꼭 확인하세요. 오이가 강력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당뇨 있으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식후 혈당 급등입니다. 어려운 말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밥 한 그릇 드셨을 뿐인데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 발가락 끝부터 혈관이 막혀서 나중엔 발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혹시 밥 드시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신 적 있으세요? 눈이 저절로 감기시나요?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는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당을 거의 안 올립니다. 왜냐면 오이의 혈당 지수가 고작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흰쌀밥이 73, 식빵이 75 정도 됩니다. 익힌 당근이 71, 수박이 76이에요. 그런데 오이는 15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게다가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확 늦춰줘요.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 오이를 함께 드시면 밥의 혈당 지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세브란스 당뇨 클리닉에서 E형 당뇨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매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8포인트나 낮았다고 합니다. 38포인트면 정말 큰 차이예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끼니마다 오이를 반 개씩 드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밥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셨어요. 이렇게 순서만 바꾸셨는데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78에서 141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하나도 안 늘리고 말이에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놀랍지 않으세요?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칼륨으로 혈압을 잡고 식이섬유와 낮은 혈당 지수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이 속에 숨어있는 3번째 비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이에요. 오이가 강력한 3번째 이유입니다. 오이 속에 든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을 오래 앓으시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뇌경색이나 치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없는 분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1.9배나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2명이 더 치매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피세틴은 뇌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분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피세틴이 노화로 인한 신경 손상을 줄여주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이에는 피세틴뿐만 아니라 아피제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아주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되는 고혈당 때문에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뇌혈관까지 번지면 뇌경색 위험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쪽 벽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최영수 할아버지도 3달 뒤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어요. 이게 목혈관의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 이전보다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특별한 치료 없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오이 덕분이었습니다. 오이가 강력한 4번째 이유입니다. 오이 속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지방간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의 74%가 지방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더 나빠집니다. 완전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당이 오르면 지방간이 심해지고 지방간이 심해지면 혈당이 더 오르고 이 고리를 어디선가는 끊어줘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이가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은 사실 오이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해요. 쓴맛이 나는 부분, 특히 꼭지 쪽에 이 성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에서 쓴맛이 좀 난다고 무조건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약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꼭지 부분이 센티미터 정도만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이가 강력한 5번째 이유입니다. 오이 속 실리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실리카, 그러니까 규소라는 성분은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을 이루는 콜라겐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데 이 실리카가 그 과정을 늦춰줍니다.
그런데 오이는 이 실리카가 풍부한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예요. 게다가 오이에 든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더욱 촉진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탄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면 당연히 혈압도 안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강력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혈당 지수 15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셋째, 피세틴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넷째, 쿠쿠르비타신이 지방간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실리카가 혈관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오이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이를 아무렇게나 드시면요. 이 모든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오이를 잘못 드시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오이의 효과를 100%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오이의 핵심 영양소 절반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최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껍질을 다 벗기고 드셨어요. 왜냐면 껍질이 좀 질기고 농약도 걱정되니까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오이의 진짜 보약은 바로 이 껍질에 있습니다.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 그러니까 엽록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게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비타민 K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가 왜 중요하냐면요.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뼈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오이 한 컵에 비타민 K 하루 권장량의 약 22%가 들어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적게 드시면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60 넘으신 분들에게는 넘어져서 뼈 부러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오이 껍질 하나가 그 뼈 건강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럼 농약은 어떡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식초물에 5분만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스푼 정도 넣고 오이를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시면 잔류 농약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렇게 씻은 오이를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혈압이 더 빨리 떨어지더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오이를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이는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때 드시면 위장의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뒤에 드시는 음식의 혈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럼 아침 공복에 드시면 어떠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오이를 드시면요. 속이 좀 쓰릴 수 있어요. 오이의 찬성질 때문에 빈속에는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위염이 있으시거나 속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 30분쯤 지난 다음에 오이를 드세요. 그리고 저녁 늦게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시면 잠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때 드시되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이를 자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오이를 얇게 써는 게 좋을까요? 두껍게 써는 게 좋을까요? 이건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혈당 조절이 목적이시라면 두껍게 써는 게 더 좋아요. 두껍게 썰수록 씹는 횟수가 많아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얇게 썰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덜 가니까요. 네 번째, 오이 꼭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 꼭지 쪽에는 쿠쿠르비타신이 몰려 있어요. 이 성분이 지방간 예방에는 좋지만 위장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쓴맛이 강하게 나는 오이는 꼭지 쪽을 2cm 정도 잘라내고 드세요. 그리고 잘라낸 그 꼭지로 절단면을 살살 문질러주면 쓴맛 성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부터 하시던 방법이잖아요. 그냥 손맛으로 하시던 건데 이제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오이하고 궁합이 최고인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뜁니다. 첫 번째 황금궁합은 오이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오이의 칼륨과 만나면 혈관벽을 강화시켜줍니다. 사과의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니까 심혈관 건강에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아침에 오이 반개, 사과 반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설탕은 독입니다. 대신 레몬 몇 방울짜 넣으시면 맛도 좋고 비타민C도 추가되니까 더 좋아요.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사과와 오이를 함께 드셨을 때가 각각 따로 드셨을 때보다 혈당 안정 효과가 31%나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황금궁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찬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성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식초의 초산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아주 중요한 시너지 효과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1스푼, 소금 1꼬집, 참기름 1방울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최고의 혈당 관리 반찬이 됩니다. 이 반찬 한 접시만 곁들이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돼요. 세 번째 황금궁합은 오이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하고 유산균이 오이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장 건강이 좋아지면요,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좋아져요. 최근 연구들에서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오이를 잘게 다져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드시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 황금궁합은 오이와 두부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오이의 항염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항염 효과가 강화돼요. 게다가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오이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거나 시원한 오이 냉국에 두부를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궁합은 오이와 무가당 땅콩버터입니다. 이거 좀 의외죠? 그런데 이게 진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특급 간식입니다.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오이 스틱에 무가당 100% 땅콩버터를 살짝 찍어 드세요. 단, 여기서 정말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반드시 100% 땅콩으로만 만든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성분표에 땅콩만 딱 적혀있는 제품, 그걸 고르세요. 반대로 오이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면 오이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려요. 오이 한 개에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14% 정도 들어있는데 생당근과 함께 드시면 이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식초를 뿌려 드세요. 열을 가하거나 식초를 넣으면 이 효소가 힘을 못 씁니다. 두 번째, 오이와 술은 함께 드시지 마세요. 가끔 오이 무침을 안주 삼아 술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오이의 이뇨작용하고 알코올의 이뇨작용이 겹치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알코올이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오이의 혈당 안정 효과를 다 상쇄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오이 드시는 양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일반적으로는 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칼륨을 몸 밖으로 못 내보내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심장박동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시는 양을 정하세요.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3달 만에 변화를 경험하신 최영수 할아버지의 하루 루틴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찬물은 빈속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하게 드셔야 합니다. 물을 드시고 30분쯤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돼요.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첫 음식으로 오이 반개, 사과 반개를 함께 갈아둔 주스를 드세요. 여기에 레몬 몇 방울짜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걸 먼저 드시고 10분쯤 후에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를 하시면 돼요. 밥, 국, 반찬 다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아침 식사에서 바나나는 빼세요. 바나나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리는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50일 정도 돼요. 몸에 좋다고 알고 매일 드셨는데 사실은 혈당에 부담이 되는 과일이었던 거죠. 오전 10시. 오전 간식 시간입니다. 출출하시면 오이스틱 2~3개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찍어 드세요.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낮 12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전 15분에 오이 반 개를 식초에 살짝 묻혀 드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1스푼, 소금 1꼬집, 참기름 몇 방울 넣고 무치면 됩니다. 이걸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줘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확 떨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후 3시. 간식 시간입니다. 오이를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무가당 땅콩버터에 찍어 드세요. 오이 스틱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최고의 간식이에요. 빵이나 과자 대신 이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화 혈색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오이 냉국을 곁들이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된장이나 고추장 살짝 풀고 식초 조금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 냉국 한 그릇을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밥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저녁 8시 이후로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단,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오이를 드시면 이뇨 작용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실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정상이에요. 몸속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루에 오이를 1개 반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60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평생 당신 몸은 늘 뒷전이셨죠.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드실 시간도 없이 일만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평생을 바치셨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서럽고 속상하십니까? 약은 약대로 드시고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는데 그래도 혈당 혈압은 안 잡히고 저는 그런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거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오이 몇 개만 사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드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 몸 챙기실 차례입니다. 손주들이랑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비결을 물어보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이제 계절별로 오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 몸 상태도 다르고 오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먼저 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봄에는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많죠. 이게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당뇨와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오이의 항염 효과를 최대로 활용하셔야 해요. 봄 오이는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껍질째 드시거나 얇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타민C가 추가되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봄에 특히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황사경보가 뜬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오이를 1개 더 드세요. 혈관 보호가 더 필요한 날이니까요. 다음은 여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여름은 그야말로 오이의 계절이죠. 오이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은 때입니다. 그런데 여름엔 조심하실 게 있어요.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칼륨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오이를 하루에 2개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냉국으로 드시면 시원하고 수분 보충도 되고 칼륨도 채워지니까 일석삼조예요. 여름철 오이 냉국은 당뇨와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최고의 여름 음식입니다. 단, 너무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되니까 냉장고에서 갓 꺼낸 정도로만 드세요. 이어서 가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가을에는 오이값이 조금 오르고 크기도 굵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을 오이는 씨 부분이 좀 더 많은데 이 씨 부분도 버리지 마세요. 씨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혈당이 계절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름 내내 활동량이 줄고 추석 같은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오이 드시는 양을 평소보다 조금 늘려서 혈당 관리를 더 신경 쓰세요. 마지막으로 겨울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겨울에는 오이가 제철이 아니라 값도 비싸고 맛도 여름보다 덜하죠. 하지만요, 혈압은 겨울에 가장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니까요. 그러니 겨울에도 오이를 꼭 드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오이를 사서 상온에 반나절 정도 뒀다가 드세요. 너무 차가운 오이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냉국보다는 살짝 데친 오이 무침이나 오이 볶음으로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겨울에 오이가 비싸다고 아예 안 드시면 안 돼요. 혈압 관리가 제일 필요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니까요.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나중에 병원비 생각하면 그깟 오이 값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중간 크기 오이 1개가 대략 300g이니까 2개면 600g이에요. 이 정도면 칼륨을 880mg 정도 드시는 건데 성인 하루 권장량이 약 3500mg이니까 4분의 1 정도를 오이로 채우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채소나 과일로 채우시면 돼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오이를 많이 드셔도 칼륨이 알아서 배출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오이를 먹어도 되나요? 네,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오이는 혈당을 강제로 낮추는 약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완화해주는 식품이에요. 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이를 드시면서 혈당이 점점 안정되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가 써서 못 먹겠는데요. 오이에서 쓴맛이 나는 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쓴맛이 강한 오이는 꼭지 부분을 2cm 정도 잘라내고 드세요. 그리고 오이를 고르실 때 너무 크거나 노란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시면 쓴맛이 덜합니다. 씻으실 때 굵은 소금으로 표면을 문지르면 쓴맛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소금으로 문지른 다음 물에 잘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를 먹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이 주 안에 첫 변화를 느끼십니다.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는요. 아침에 발이 덜 붓는다는 거예요. 양말 자국이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는 한 달쯤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혈압은 2주에서 4주 안에 눈에 띄게 안정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석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검사 수치에서도 분명한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마트에서 오이 고르실 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색이 진한 녹색인 것. 진한 녹색일수록 클로로필하고 피세틴 함량이 높습니다. 둘째, 표면에 작은 돌기가 뚜렷한 것. 돌기가 선명할수록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셋째, 끝부분이 시들지 않고 단단한 것. 끝이 말랐거나 물러진 건 영양소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가능하면 국산 오이를 고르시는 게 좋고 제철인 여름에는 값도 싸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여기서 제가 최영수 할아버지 말고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68 되신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은 고혈압만 20년을 앓으셨는데 특히 아침에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히셨어요. 저는 이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이를 껍질째 매 식사 전에 드셔보시라고요. 이분은 특히 오이와 사과 주스를 아침마다 꾸준히 드셨는데요. 2달쯤 지나니 아침에 뒷목 뻣뻣한 게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어지럼증도 훨씬 줄었다고요. 물론 이분도 약은 의사와 상담해서 천천히 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만 하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강력한 이유 5가지입니다. 첫째,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혈당 지수 15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셋째,
피세틴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넷째, 쿠쿠르비타신이 지방간을 막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다섯째, 실리카가 혈관 탄력을 회복시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 4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둘째,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셋째, 혈당 조절이 목적이시라면 두껍게 써세요. 넷째, 꼭지 부분은 위장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황금궁합 5가지입니다. 사과, 식초, 플레인 요거트, 두부, 그리고 무가당 땅콩버터.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이상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매 식사 전에 오이 반 개를 껍질째 드시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비결을 물어보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이를 드시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